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나갈 정아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삼각형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오늘 삼각형 친구들이 다른 도형 친구들도 데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라는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 도형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난다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수학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도형들을 만나서 대각선을 구해볼 거예요. 갑자기 왜 대각선이 나오는지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재밌는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도형들의 대각선 개수를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다각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형들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아는 단어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도형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변이 있어요. 각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은 다각형이 될까요? 그렇죠.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도형들도 다각형이 맞지요? 이 도형들과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도형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 다각형이죠. 이런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정다각형을 볼 때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도 같아서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이 3개면 삼각형, 변이 4개면 사각형, 이렇게 둘러싸인 선분의 개수에 따라 다각형의 이름이 달라져요. 문자를 써서 n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이라면 n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오각형,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육각형. 그렇다면 7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칠각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제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 도형에서 대각선이라는 게 뭘까요? 대각선이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여기에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각형부터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4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을 관찰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림에 표시한 초록색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 그렇죠. 1개죠. 그리고 대각선의 총 개수는 그렇죠. 2개가 되겠죠? 삼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모두 서로 이웃해서 대각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3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0. 대각선의 총 개수도 0입니다.
이제 오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동영상을 멈추고 오각형의 대각선을 그려볼까요? 다들 이런 별 모양의 그림이 나왔나요? 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5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그림에 표시한 초록색 점에서 지금 몇 개의 대각선이 나오죠? 그렇죠. 2개가 나옵니다. 2개를 그을 수 있겠죠. 대각선의 총 개수를 세면 5개가 됩니다. 변이 많은 다각형일수록 대각선 그림이 복잡해지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멈추고 육각형 대각선을 그려봅시다. 어때요? 선생님처럼 나왔나요? 빼놓은 대각선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육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6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볼까요? 그림 위에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3개의 대각선이 그어지는 것이 보이나요? 답은 3개. 대각선의 총 개수는 다 세면 몇 개일까요? 네, 9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고 발견한 규칙이 있을까요? 꼭지점의 개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에서 3을 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각형 ABCD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사각형의 꼭지점 A에서 대각선을 그을 때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므로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하고 이웃한 꼭지점 D와 B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 A는 점 C밖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꼭지점은 항상 자신과 이웃하는 두 점이 있고 자기 자신은 빼줘야 하므로 전체 꼭지점에서 3개를 뺀 꼭지점과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 없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칠각형은 꼭지점의 개수가 7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7 빼기 3을 해서 4개. 그렇다면 대각선의 총 개수는 직접 그려서 세야만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다음 화면에서 살펴볼게요. 화면에 노란색 사각형과 연두색 오각형이 보이나요? 선생님이 점을 가리키기 쉽게 점에 기호를 붙여줄게요. 먼저 사각형부터 볼게요. 대각선을 그어볼 건데 꼭지점마다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먼저 점 A에서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점 A에서 점 C로 대각선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한 개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점 B에서 대각선을 그려볼 거예요. 이것도 점 B에서 점 D로 한 개의 대각선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려진 대각선은 생각하지 말고 점 C에서 대각선을 그려볼 거예요. 점 A로 대각선을 그릴 수 있고요. 점 D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점 B로 대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총 개수를 4개의 꼭지점에서 1개씩 그렸으니까 4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겹치는 대각선은 하나로 취급해 주어야 해요. 따라서 2개씩 겹치니까 4를 2로 나눈 값 2가 대각선의 총 개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각형도 해볼게요. 점 A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점 C와 점 D로 2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점 B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점 D와 점 E로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점 C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점 E와 점 A로 두 개의 대각선, 점 D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점 A와 점 B로 두 개의 대각선, 점 E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점 B와 점 C로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의 점에서 각각 두 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으므로 10개이지만 2개씩 겹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해야 하므로 10을 2로 나누어 대각선의 총 개수는 5개가 됩니다. 규칙을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대각선의 뜻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선분 n개로 둘러싸인 n각형을 보면 꼭지점이 n개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에서 3을 뺀 n 빼기 3입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꼭지점 n개에서 n 빼기 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으므로 n 곱하기 n 빼기 3인데 2개씩 겹침으로 2를 나누어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입니다. 괄호 앞에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식이 어렵다고 하면 원리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아이디어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실력 따지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을 구하시오. 기억.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정다각형이라는 말이죠. 니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9개이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꼭지점의 개수에서 3을 빼서 구하죠. 그럼 반대로 9 더하기 3을 해주면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꼭지점의 개수가 12가 나오니까 12각형이네요. 기억, 니은만 보고도 우리는 정 12각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정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서 정말 54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꼭지점 개수 12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2 빼기 3을 해주고 12와 12 빼기 3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2를 나누어 줍니다. 괄호 안을 계산하면 분자가 12 곱하기 9로 바뀌고 계산하면 2분의 108이죠. 즉 54개가 맞습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7개인 다각형의 총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푼 문제와 비슷하게 풀면 되겠네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7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죠? 네, 7 더하기 3을 해서 10각형입니다. 10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10 곱하기 7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정답은 35개,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봅시다. 원탁에 앉아있는 4명의 학생들이 양옆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과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는 총 횟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대각선 얘기는 안 나오고 악수 얘기만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원탁에 A, B, C,
D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A는 양옆의 학생을 제외하고 C랑 악수를 할 수 있고 B는 양옆의 학생을 제외하고 D랑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악수는 총 2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양옆의 학생을 제외한 이라는 말은 이웃하는 점을 제외한 선분을 그어라, 즉 대각선을 구해라 는 의미와 같죠. 여러분, 오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각형 친구들이 등장하자마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 공식이 나온 원리를 이해하며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준 친구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아요. 꼭 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